6시 내 고향은 오늘 2024 국제 종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전북 김제의 민간 육종 연구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곳 민간 육종 연구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자산업 육성 단지입니다. 육종 연구에서부터 해외 수출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오늘 6시 내 고향 1시간 동안 미래 농업의 경쟁력인 종자와 농업 기술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저녁 고향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국제 종자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는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난해 국제 종자 박람회에요. 4만 4천 분의 관람객이 다녀가셨고요. 또 76억 원의 계약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해진 만큼 더 많은 관광객과 바이어들이 찾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안호근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안호근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2024 국제 종자박람회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부터 3일간 개최되는 국제 종자 박람회는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박람회입니다. 올해는 약 500종의 신품종을 보실 수 있도록 전시해 놓았고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 종자에 관심 있는 농업인들, 해외 바이어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알찬 행사니까요. 가족과 함께 손잡고 오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사의 기본이 되는 종자뿐만이 아니라 농업 또 농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예. 어떤 일들 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날 농업은 기술 혁신이 중요시됩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우리 농업 농촌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첨단 기술과 농업을 접목시키는 그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딸기를 원격으로 재배하는 스마트 농업 AI 경진대회를 지난달부터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딸기는 심었고요. 내년 2월이 되면 인공지능 AI가 농사지은 딸기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AI가 이제 농사를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에 또 AI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농업의 또 미래를 키우는 농업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의 농민들을 이롭게 하는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전유경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이 비행기를 타고 육지로 왔는데요. 확실히 제주보다 이 육지가 또 기온이 낮아가지고 조금 더 추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요, 이 시설 재배라는 제주 농민들의 이 난방비 걱정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신기술을 이용해서 작물 재배를 하고 있는 난방비를 크게 절감하고 있는 한 감귤 농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건비랑 이것저것 이만큼, 난방비는 이만큼. 농민은 운다 울어. 요즘 누가 그렇게 농사를 짓나? 인건비용 재료비 해가지고 요 정도, 그리고 연료비나 그런 거 해가지고 요 정도 해서 농사를 짓지. 그래야 이만큼 많이 소득이 남지. 농사도 새로운 농법으로 농가 소득은 높이고 맛은 높여주는 착한 농업 신기술을 만나보시죠. 감귤의 고향 제주에서 시설 운영비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냉난방비는 농가의 큰 부담인데요. 이 비용을 무려 3분의 1가량 줄인 특별한 해결책이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평범한 귤나무밖에 안 보이는데요. 도대체 뭐가 특별하다는 거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아버님이 예, 예, 특별하신가? 아니 이 농장에 특별한 게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글쎄 뭐가 특별하지? 우리 맛이 좋은데 감귤이. 그래요? 그럼 제가 먹어봐야죠. 어디 얼마나 특별한 감귤 맛이길래. 달죠? 특별하네요. 예. 아이고 맛깔난다. 이 감귤은 좀 기름을 절약하고 전기료를 절약하는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쓰는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계가 있다고요? 있죠. 어디? 어디예요? 7년째 사용하고 있다는 냉난방비 절감의 특별한 비결. 그건 바로 농장 한켠을 차지한 히트펌프와의 열교환 기기입니다. 이 기름이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전혀 공기에 사용하지 있는 열을 않은 이용해 저탄소 가지고 농업 기술이죠. 냉방과 난방을 이제 하는 구조로 공기를 이용해서 여름엔 에어컨 됐다가 겨울에는 온풍기 됐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요. 이제 그런 기계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고. 믿을 수가 없는데요. 신기하네요. 아이고, 그러면 한번 볼까 우리? 예. 보여주세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왜 피는 거예요? 아이고 야 이제 찬바람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 이 돌돌 말려있던 바람관을 쭉쭉 펴줍니다. 3,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넓은 농장 구석구석까지 바람을 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데요. 이 덕분에 한창 열매가 클 때는 실내 온도를 주간 30도, 야간 23도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아버님, 이거 있다네요. 맨날 탔다 저었다 하시는 거예요? 맨날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게. 난방을 할 때 한 번 하고 시원하기 싫이 냉방을 할 때 한 번 하고. 그럼 맨날 접었다 하시는 게 아니고 겨울이나 여름에 그냥 한 번 펴가지고 쭉 두시는 거예요? 지금 가을 날씨 이런 때는 이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한번 이해를 못 하니까 내가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한번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지. 내 무덤을 내가 팠구나. 한번 켜볼게요. 전원을 켜자마자 빠르게 펴지는 바람, 이 보이시나요? 이 농장 온도가 순식간에 내려가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시원해? 아이고 추워. 아버님 하우스에 보일러 바꿔드려야겠어요. 이 오로지 공기의 열만을 사용했다는 기술력이 참 대단하죠. 이 외부에서 빨아들인 공기는 열 교환기 속에 냉매를 만나 온도가 변하고요. 이를 히트펌프가 실내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보통 겨울에는 이렇게 기름 보일러 떼고 하니까는 신기하긴 한데 근데 뭐 사실 그렇다고 특별하기까지는 그 농가들이 제일 문제가 생산비, 그 경영비에 제일 문제인데 경영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지. 그 전에 기름으로 했을 때는 한 3,500만 원 이렇게 이상 들었는데 이렇게 이걸로 바꾸고 나니까 1년에 총 경영비가 1,000만 원이면 된 거야. 아이고 엄청 줄었네요. 2,500만 원. 꽤 절감이 됐네요. 지구 환경도 이제 좋아지고. 그쵸 연료를 안 떼니까. 기름을 안 떼니까 자연에 있는 이런 그 열을 이용해서 하니까. 1년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손에 쥐는 게 적을 때는 참 속상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여유와 자부심이 생기면서 감귤 농사에도 더 애정을 쏟게 됐답니다. 귤이 더 특별해 보여 이게. 아까 그걸 봐서 그런지.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우리가 여름에 너무 우리 올해같이 더우면은 사람도 못 견디지만은 식물도 못 견뎌요. 이제 30도 이상 되면은. 그래서 저거를 이제 틀어주면 시원하게 틀어주면은 이제 광합성을 원활히 잘 해가지고 이제 맛을 내거나 색깔을 내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지. 주스 먹는 거 덕분에 같아요. 우리는 맛있게 먹을 수 그렇죠. 있고요. 과육이 진짜 쁜 거예요. 과즙이 와. 농업을 이제 그 저탄소를 이용해서 이런 히트펌프를 이용한다면은 포인트를 이제 적립해가지고 그것을 배출권을 이제 매매를 하면서 우리가 탄소를 줄인 것만큼 팔면은 돈이 또 이제 우리 수중에 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적금 든 것 같이. 7년 정도의 그런 기간에 두고서 3,600만 원 정도를 벌었잖아요, 내가. 받으셨다고요? 600만 원을? 통장에 이제 돈 들어온다 하니까. 여러모로 우리 집에서 이익인데요. 난리가 난 거야. 왜요? 아니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아니 돈이 누가 그렇게 몇천만 원을 누가 갑자기 돈 어떤 주냐면서 부수입이 그래서 생기니까요. 그렇죠. 농업 분야에도 많은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농사 짓기가 편해지고 좋고 우리의 소득도 이제 향상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런 농법을 써서 이제 적용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은 이제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히트펌프 때문에 농사할만 납니다. 히트다 히트. 히트.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신기술 덕분에 농가에 신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공기열 히트펌프를 사용하면 난방비를 줄이는 건 물론이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일석이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농가 난방비가 줄어들면 이 상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 좋은 가격으로 제주 감귤을 맛보실 수가 있거든요. 더불어서 이 온실가스가 줄어들어서 환경까지 지키게 되니까요. 이 공기열 난방 참 좋은 기술 아니겠습니까? 이 모두에게 도움되는 이 좋은 기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발전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만복이면 이정용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주 뭐 특별한 미션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하셨죠? 안녕하십니까. 팔도 사나이 만복이 이정용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복이에서 탐험대로 변신을 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우와! 가을이다! 바람도 좋고 풍경도 좋고. 자, 오늘은 어디 갑니까? 만복이세요? 이게 뭐야? 보물지도? 오늘은 우리 땅에 있는 보물을 찾는 겁니다. 내가 초등학교 위에 보물을 찾아본 적이 없는데. 아, 그냥 만복이 찾아야 10년 만이라고요? 자, 오늘 한번 열심히 보물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향을 부탁. 아니, 보물 부탁해. 오만복이 출발. 제일 먼저 향하는 곳은 정읍시 옹동면. 아니 뭐 정읍에 바다가 있어요? 해풍 뭐 아니야 이거? 아, 초성 힌트. 잠깐만 이거 고구마네 고구마. 어? 그래 고구마야. 고구마 찾으면 되는 거야. 고구마 빨리 와. 빨리빨리 움직여서 재빠르게 농민분들 발견. 저만 맞습니까? 카트맨. 어떻게 오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핸드폰 들고? 아 지금 인터넷 방송 촬영하고 있어요. 너튜브에 빠져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맨날 동영상만 찍고 있다니까요. 많이 달았으니까 홍보해야죠. 띠 저희 호풍이 고구마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예. 병이에요. 아니 제가요 보물을 찾고 있는데 보물. 아. 가만있어 봐. 이거 고구마 맞죠 고구마? 네 맞아요. 자 이거 고구마. 맞았어 고구마야. 아니 근데 이거 뭐예요? 히읗 피읍 미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예. 이거예요. 호풍미. 호풍미? 호감미하고 풍어미하고 교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호풍미예요. 이왕 오신 김에 호풍미 한번 드셔보세요. 아 진짜요? 아, 고구마 이름이 호풍미예요. 찾았다 첫 번째 보물 호풍미. 드디어 찾았습니다. 우리 땅이 품은 보물 호풍미.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지금이 제철이래요. 쭉 잡으시고 한 개는 끊어서 이렇게 끊어서. 아이고 수확하는 방법도 배웠겠다. 6시 내 고향 프로 일꾼인 저도 열심히 일선을 도왔는데요. 올해는 씨알도 굵어서요. 캐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이게 몇 개? 엄청 많이 달았네. 야 이게 몇 개 하는 거예요 이게? 딱 봐도 15개 정도 되잖아요. 야 대박이네 대박. 하지. 올해 저 작황률이 좋은가 봐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토종 품종이라 작황률이 2배가 더 많아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죽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토종 씨앗이라 죽는 애들이 없어요. 대단하네. 아, 그 신토불이 그래서 그런 거네. 그 누구보다 토종 고구마를 사랑하는 장환 씨. 그 시작은 어땠을까요? 농사 시작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지금 9년 차요. 이제 10년 돼. 아버지가 그때 잠깐 아프셨어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와서 잠깐만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이 농업을 제가 좀 더 아버지 세대보다 더 발전을 한번 시켜봐야겠다. 어쨌든 농사를 짓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을 텐데. 이제 와이프한테 미안해요. 농사가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하거든요. 애들이 하루에 아빠 보는 게 한 2-3시간? 그거 빼고는 저도 딱히 힘든 건 없어요. 어허. 재밌어요, 저도. 오늘도 부부의 애정 전선은 고구마처럼 달콤합니다. 새참 드시면서 하세요. 아이고야 새참이야 새참. 한 입 먹는 순간 입안 가득 고구마의 진한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아주 노란 게 맛있게 생겼나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깔스럽네.
김치. 호풍미는 맛과 아이고, 지금 향이 침 좋은 넘어가네. 고구마라는 뜻이고 호풍미를 한번 드신 분들은 호풍미만 드세요. 저희 애들도 호풍미만 먹어요. 아 정말요? 정말 좋아요. 어머니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형님. 지금 이 호풍미로 이제 간편 간식을 만들고 싶어요. 아이들이 먹기 좋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호풍미 화이팅이야! 아 가만 있어봐. 두 번째 보물을 찾으러 향하는 곳은 익산시 삼기면인데요. 이게 뭐야, 인삼이야. 이게 뭐야?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뭘 또 물어보시게요? 아, 모르면 당연히 물어봐야지. 아, 여기 뭐 뭐 모르면은 물어보면 안 된다 뭐 그런 건 없잖아. 예? 그래서 어디 뭐 사람이 없나? 그때 마을 터줏대감 안녕하십니까? 일견. 저런 말씀이니까 같으면 6시 내고야. 그렇지 딩동댕. 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보물 좀 찾으러 왔는데요. 보물. 예? 이렇게 생긴 꽃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요거. 과연 형님이 알고 계실까요? 저쪽에서 본 것 같은데 예. 그쪽으로 가보세요. 아 진짜요? 어떻게 보였어요? 예, 아저씨 한번 가볼게요. 아유 감사해요. 저기 사람이다. 하리야, 안녕하십니까? 처음 말씀드릴까 같은 우리야. 아유. 아이고 이렇게 놀라세요? 만복이. 아저씨 보물 찾고 있어요. 네. 이거네, 이거 거기서 와. 이거 꽃이 똑같네.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지황이에요. 저 제대로 오신 거예요. 지황이요? 네, 쪘을 때는 숙지황이고 안 썰고 안 찌고 생으로 나가면 생지황. 한약재로 많이 쓰이는 약초예요. 아 한약재로. 예. 말씀아, 근데 지황은 지읒, 히읗이고 부자고 이거는 희응, 비읍. 이건 세자인데? 지황이 여러 종류가 있긴 한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한방애라고 이 저기 품종 이름이 있어요. 한 방에? 네, 그래서 한 방에. 한방 히읗, 비읍. 맞다. 찾았다! 두 번째 보물 한방에! 두 번째 보물도 찾았습니다. 이야! 아니 한방에 어떻게 재배하게 되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수입에 의존을 해서 썼는데요. 이제 거기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처리를 해서 들어왔는지도 모르니까 토종 지황 그 종자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심었는데 너무 좋아요. 재배하고 그러는데 좀 힘들고 그러지 않으세요? 수확하는 것도 기계로 수확을 할 수 있어서 유리해요.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효자작물이네, 효자작물. 그렇죠. 효자 종목이죠. 아니 그런데 1년 내내 열심히 키운 꽃을 다 따버리더라고요. 꽃을 따줘야 뿌리로 힘이 가거든요. 꽃을 따서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서 꽃처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시도를 한번 해보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이게 지금 처음인데 해보니까 처음 농사 짓던 마음 그런 걸로 초보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너무 아, 좋아요. 진짜요? 제가 이래봬도 도시 여자예요. 아 그래요?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생강밭에 가서 풀을 좀 매봐라 그러시는데 풀은 많이 올라오고 생강은 몇 개 없어서 네. 몇 개 없는 게 풀인 줄 알고 그걸 다 뽑았어요. 아이고야, 이게 대형 사고인데 어머니 뭐라 하셨어요? 다음부터는 다시 안 시키셨어요. 모든 게 어리숙했다던 누님은요 어느덧 20년차 베테랑 농부가 됐는데요. 최근에는 지황꽃으로 차 만들기에 도전했답니다. 야 이거 아니 그냥 향이 은은하니 찐 아주 혼자예요? 1, 2, 3, 4 찐이야 완전 찐이야. 야 10점 만점에 10점이요. 특히 몇 년 전부터는요 이웃들과 함께 토종 씨앗을 재배 중인데요. 우리 농산물 사랑이 정말 대단하시죠? 제가 굉장히 열심히시군요. 남아 있어갖고 네. 여기 어디요? 지읒 비읍 리을 이거 김제. 김치가면 있어요 이게? 네, 김제 가면 있어요. 한방에 화이팅! 화이팅! 예 가요! 예. 일단 김제에서도 사람이 많은 곳으로 왔는데요. 지읒 비읍 리을 히읗?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디요 도대체? 아유 저기 봐 이거 봐. 저 뭐야? 조롱박 아니에요 조롱박. 예? 오늘 진짜 대박이다 대박. 우와 꽃 봐라 꽃. 우와. 가족이나 연인이랑 걸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기가 막힌다. 진짜 멋있네요. 아유 너무 멋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저랑 맞습니까. 같습니다. 만복씨? 아이고 근데 저 오늘 오만보기가 아니고요. 오늘은 보물만보기. 우물만복이? 아니 제가 그래서 보물 찾으려고 이렇게 물어보러 왔는데 이게 뭐야? 종자 박람회.
국제종자박람회 오셨구나. 찾았다. 마지막 보물까지 찾기 성공. 국제종자박람회는 여기가 있는 국내 종자기업이 곳이었군요. 개발한 우수한 품종을 전 세계로 널리 알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도 우리 종자가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8회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만복님이 찾던 보물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요즘 기후위기나 다이어트나 이런 소비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많이 열심히 개발한 품종들입니다. 몇 종 정도나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전시포에는 총 58개의 작물이랑 497개의 품종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고야, 어마어마하네. 네, 요거는 적강무라고요. 빨간색이에요. 그러네. 야, 오, 진짜 빨가네. 이거 안에도 빨갛네요. 안이랑 밖에 모두 다 빨간 적강무입니다. 어머나. 네, 육질이 좀 부드러워가지고 네. 피클이나 왜 샐러드처럼 이제 생식으로 이제 많이 이용하는 품종입니다. 속이 노란 멜론부터 사과 모양의 참외까지 신기한 작물이 가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눈길을 끄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 위로 자라는 이유가 있어요? 위로 자라면 일단 색이 발현되기가 더 쉽고 또 이제 수확할 때 더 편합니다. 고추 맛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생긴 게 귀여워서 맛도 귀여운 줄 알았는데 말이죠. 네, 여기는 어우, 장난 고구마 아니더라고요. 맛인데요. 얼굴이 검어졌어. 어머니, 네, 하나. 나 이거 오전에 작업했어요. 관람객들한테 체험 프로그램을 할 예정이에요. 가족끼리 와서 좋은 추억도 만들고 고구마도 가져가고 저랑 쉬고. 근데 꽤 넓게 만들어놨네요. 네, 이 만봉이가 얼마나 잘 자랐나 한 번 더 봐야겠네요. 아, 그럼 좋죠. 저가지고. 오, 있다. 오호호호. 와. 야, 실하다, 실해. 만봉이가 확인한 바로는요, 아주 실하고 맛있으니까 가족끼리 오셔서 추억도 만들고 고구마도 마음껏 가져가세요. 국제 종자박람회로 놀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고구마 가져가세요. 네, 오늘은 만복 씨가 우리 땅이 품은 보물, 우리 종자를 찾아 나섰는데요. 덕분에 저희도 호풍미, 한방에와 같은 신기하고 다양한 우리 종자를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 다른 것보다 그 김치 착 얹어 먹었던 호풍미 진짜 맛있어 보였는데, 근데 아까 보니까 국제 종자박람회 현장에서도 호풍미를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아유,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부터 3일 동안 열리는 제8회 국제 종자 박람회는요. 방금 보셨던 고구마 수확 체험은 물론이거니와 씨앗 강정 만들기 그리고 친환경 화분 만들기 등 아주 각종의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고구마 수확 체험은요. 5,000원만 내시면 이곳 푸드트럭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상품권 5,000원을 드리니까 한마디로 공짜는 얘기예요. 자, 이 좋은 가을날 이곳에 오셔서 가족들과 아주 좋은 추억도 만드시고 국내 K종자의 우수성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K종자 파이팅야! 아니 오늘 미션이 만만치 않았는데도 완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자, 고맙습니다. 이정용 씨가 소개한 고구마나 지황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특색이 있고 또 귀중한 종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 우리나라의 특별한 종자들을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 그 현장에 전유경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전유경 씨 어디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국제종자박람회 산업관 앞에 와 있습니다. 이곳 박람회에는요, 58개의 작물과 497개의 품종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많은 종자 속에서도 저희가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된 이 우리 종자를 고르고 골라 엄선해서 하나하나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볼까요? 이건 대한민국 밥심인데 이건 그냥 쌀 아닙니까? 좀 이게 특별한 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벼품종 골든킨 3호가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그렇게 특별한 쌀인가요? 자랑 좀 네,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쌀들이 주로 밥맛 위주로 개발되었잖아요. 저희는 최고의 밥맛과 소비자 기호도가 좋은 향이 잘 어우러진 최고의 풍미를 갖는 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향이 진짜 구수한데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쌀도 이렇게 맛있는데 이 밥이 얼마나 맛있지? 와, 그냥도 구수한데 먹으니까 밥이 정말 구수하고 맛있네요. 이야, 밥만 먹어도 그냥 꿀맛이겠는데요. 네, 이거? 그렇습니다. 상 받으실 만합니다. 자, 그럼 다른 종자 한번 볼게요. 이 종자는 이거 고추잎 아닌가요? 네, 살리초 고추잎 맞습니다. 리포터님,
고추는 열매보다 고추잎에 영양 성분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아셨나요? 아, 몰랐죠. 그래서 저희는 고추 열매는 달리지 않고 고추잎에 영양 성분을 집중한 그런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이 살리초 고추잎에는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 AGI 물질이 많아서 당뇨나 대사성 질환 개선 효과도 높습니다. 그럼 이 고추잎을 심으면은 고추는 안 나고 잎만 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먹을 수 있죠? 뭐 나물로 먹나요? 네, 나물은 물론 각종 식재료나 식품 소재로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오늘은 이 살리초 고추잎을 넣은 비빔밥을 준비했는데요. 리포터님 한번 드셔보실까요? 어디 한번 먹어볼까요? 보자. 보통 고추잎이 조금 아린 맛이 나는데 이건 씹으면 씹을수록 달큰하고 향긋하면서 부드러우니까 너무너무 맛있네요. 제 생각에 이거는 맛있는 쌀과 고추잎 만나서 같이 사업하셔도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머머머머, 이게 뭔가요? 이게 보통 수박이 맞는데 보통 수박이 빨갛잖아요. 근데 이건 노랗네요, 속이. 예, 맞습니다. 이거는 송노란 수박인 슈퍼골드라는 품종입니다. 노란 속살 때문에 망고 수박으로도 불리우는데요. 일반적인 수박보다 크게 자랄 수 있고 병충해에 강한 게 특징입니다. 특히 해외 여러 국가에 수출이 되고 있어서 효자 품목으로 저희 효자 품목입니다. 네. 이건 효자 망고 수박이군요. 이렇게 보면 그냥 망고 같은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와, 너무 달고 아삭아삭하고 당도가 훨씬 수박보다 좋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반 수박보다 당도가 높아서 그냥 드셔도 맛있고 아니면 수박 주스로 갈아서 아이들에게 영양 간식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종자를 제가 만나볼 텐데요. 마지막은 지금 종자가 없어요. 아니, 쭉 오시면서 못 보셨어요? 어디? 지금 뭐 오시면서 계속 맛있는 거 드시다 보니까 그걸 빼먹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저 음식 앞에 보이는 이 장미, 이것이 바로 가시 없는 장미 디퍼플이라는 품종입니다. 장미가 가시가 없어요. 이 품종은 이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그 장미 품종인데요. 가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농가나 또 소비자들이 이용할 때 상당히 편리하고 꽃색이 이제 투톤 색깔이 나는 데다가 절화 수명이 길어서 해외 21개 국가에게 수출을 해가지고 로열티, 돈을 버는 그런 효자 품종입니다. 이야, 한번 줘보세요. 어디? 가시가 없으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잡았는데도 따갑지가 않네요. 세상에. 그리고 와, 이 향기와 이 색깔 시청자 여러분께 고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장미! 네, 그럼 제가 지금까지 2024년 종자박람회 선보인 이 특별한 종자를 만나봤는데요. 이 외래 품종에 기대지 않고 꿋꿋하게 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지켜나갈 우리 종자 정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저는 전유경이었고요. 가연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전유경 리포터 정말 꽃향기가 좋았나 봐요. 꽃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렸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섯시 내 고향, 오늘은 2024 국제 종자 박람회가 열리는 전북 김제의 민간 육종 연구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축구 씨가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아주 특별한 뭔가를 만나고 왔다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엔 수산물 아니고요. 수요일엔 스마트 윤축구입니다. 수요일 리포터 중 가장 스마트하고 싶은 제가 오늘은 정말 똑똑한 농업 기술을 만나고 왔거든요. 어떤 기술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렛츠 쭈꾸쭈꾸. 대한민국 농업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농업이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한 농업기술 삼총사를 만나보시죠. 똑똑한 스마트 농업기술을 볼 수 있다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웬 잠자리채? 최첨단적인 특별한 기술을 잔뜩 기대했는데 제가 모르는 뭔가가 숨어 있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쭈구씨가 아니라 반갑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벌 키우는 자리지. 양봉장. 양봉장이에요?
이렇게 많은 꿀벌은 처음 봤거든요. 일단 보호 장비부터 챙겨 근데 입었습니다. 지금 딱 봤을 때 뭐 양봉장이 스마트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잠자리채가 스마트해 보이지도 않거든요. 말벌이 우리 벌들을 자꾸 낚아채가고 네. 물에 지기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뭐 벌을 손수 잡을 수밖에 없어 지금. 잡은 거 여기 있네. 말벌이 있어요? 네. 근데 엄청 크네. 이 말벌들 안에 유충을 물러 들어가려고 벌통 앞에서 벌을 나오는 쪽쪽 이 말벌들 다 물어 죽인다니까. 꿀벌을 사냥하는 등거분 말벌은 양봉 농가에겐 최대의 적이랍니다. 말벌 집은 저기 하나 있잖아. 뭐고? 아 지금 다 초록색인데 저 노란색 저게 하나가 말벌집이에요? 뭐 119도 안 되고 저기는 뭐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아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야! 구세주가 오고 있습니다. 말벌을 퇴치하러 오신 건데요.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답니다. 말벌집 하나 따는데 헬리콥터가 있는데요? 합시다. 말벌 퇴치용 드론이 사람의 수고를 크게 덜어준대요. 드론이 말벌을 퇴치한 거야? 네, 맞습니다. 말벌을 퇴치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길게 나와 있는 곳이 친환경 살충제가 발사되는 곳이고요. 그 바로 위에는 이 타공기라고 하는 이곳에서 옥수수탄이 발사돼서 구멍을 뚫는 방식인 거죠. 사람이 올라갈 필요 없이 드론만 날려보내면 된다는데요. 그대로 일단 위풍당당하게 날아오릅니다. 과연 이 어려운 일을 드론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아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네, 천천히 수직으로 맞춰주세요. 측면으로 가주세요. 측면에서 거리 봐주세요. 순식간에 말벌집 근처까지 접근했습니다. 자, 이제 말벌집 보이죠? 네, 보입니다. 자, 타공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타공. 우선 옥수수 탄환을 발사해서 말벌집에 여러 개의 구멍을 내줍니다. 지금 안에 있는 말벌이 나오는 지금 총알이 거죠? 계속 나가고 있어요. 200발의 총알이. 자, 살포. 지금 말벌집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구멍을 낸 자리에 친환경 살충제를 분사하면 눈 깜짝할 새 말벌과 유충까지 퇴치 완료입니다. 말벌 퇴치 드론은 양봉 농가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등거문 말벌을 퇴치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 등거문 말벌은 말벌 중에서 가장 우세종으로서 주로 높은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외래종이에요. 이 네, 말벌집을 맞습니다. 퇴치하기 위해서 사람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사고나 근접했을 때 말벌에 쏘이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드론을 이용을 해서 말벌집을 퇴치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벌을 퇴치할 수 있다니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간 느낌입니다. 이제 말벌집이 완전히 퇴치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말벌집이 다 퇴치가 됐고 더 이상 말벌은 못 살게 될 겁니다. 확실합니다. 하여튼 예, 네. 고맙습니다. 이거 사장님 도움으로 이렇게 돼서 더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무심하게 뛰어다니겠습니다. 말벌집 스마트하게 퇴치 완료! 자, 이제 두 번째 스마트 농업 기술을 찾아 나섰습니다. 해충 안전하게 잡았고요. 두 번째 해충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이야, 여기도 사과, 저기도 사과. 진짜 탐스럽게 생겼다. 산에 오니까 이렇게 이쁜 사과도 보네. 그거 누구요? 네? 아, 저 사과도둑 아니고요. 저 깨물은 척만 했습니다. 아, 그랬네. 우와! 우와! 와, 좀 멋있었죠? 예, 정말 새콤달콤 맛있어 보이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라고요. 못하는 아삭함. 와, 제가 이걸 기다렸나 봅니다. 이 가수원은 지붕도 없고 벽도 없어서 해충도 많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저 용병이 네. 매일 밤낮으로 건물에 서거든요. 용병이에요, 용병? 예. 저 친구예요? 예, 저기 있네. 많은 해충을 잡기엔 수적으로 불리해 보이는데요. 이게 용병이에요. 우와. 약간 만원경처럼 생기기도 했고. 이게 금방에 날아드는 해충들
유인을 해가지고 붙는 걸 보고 네. 농약을 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안 들어오면 농약 안 쳐도 돼요. 농약이 필요 없을 때는 안 뿌리고 있다가 그다음에 해충이 들어오면 그 해충에 필요한 농약만 쓰면 되니까. 그렇지. 야, 똑똑하네. 그건 그렇고 이 용병의 이름은 뭐예요?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르거든요. 그 이름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농진청에서 개발된 오토롤 트랩이라고 합니다. 오토롤 트랩. 해충이 잡히면 자동으로 사진을 찍어서 개인 휴대전화로 전송해주는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덕분에 농약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대요. 서버에 있는 것을 핸드폰이라든지 PC로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잡힌 곤충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직접 이메일이라든지 또 문자 같은 것들로 자동 통지가 됩니다. 이 끈끈이 트랩이라는 것이 많이 잡히면 끈끈이가 약해지고 벌레에 의해 가지고 다른 벌레들이 다시 잡힐 수가 없거든요. 새로운 끈끈이 면을 만들어 놓고 사진 찍을 준비를 맞춰 놓는 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깨끗한 면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더욱더 편리합니다. 잘 쓰고 많이 6개월간 활용했고 사용이 가능해요? 농사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사용해서 농민들이 편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뿌듯합니다. 사과 재배도 스마트하게 성공! 이제 마지막 스마트 농업 기술을 찾아왔습니다. 일반 가정집을 제외하고 노지작물인 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힌트 드릴까요? 이거 먹을 때 꼭 필요한 거죠. 뭔지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목말라. 다들 눈치채셨나요? 그래, 치킨 하면 이거지. 치킨 무를 가공하는 공장인데요. 사시사철 끊임없이 소비되는 치킨 무 덕분에 공장도 매일매일 눈코 뜰 새가 없답니다. 이렇게 수북하게 쌓인 게 다 치킨 무랍니다. 눈이 내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서 물을 정말 많이 사용한다는데 하루에 한 5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50톤이요? 네, 예. 이렇게 치킨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여름철에 좀 문제가 있어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무가 점점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여름철에는 3배가 넘게 폭등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저희가 극복하려고 스마트팜에서 무를 키우게 됐습니다. 무를 직접 키우시는 거예요? 네. 무 공장에서 직접 무를 키우다니 세상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우와. 저희 그 무 실험 재배하는 실증 연구실이랑 같습니다. 노지가 아닌 스마트팜에서 무재배에 성공한 건 처음인데요. 가장 적합한 종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계속 연구 저희가 중입니다. 스마트팜을 이용하면서는 주요한 게 그 작물에 맞게끔 양분이나 이런 환경을 제어하는 게 중요한데 이 안에는 뭐 별도의 양분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국과 달리.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양분을 정확하게 넣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식물이 병충해로부터 조금 더 낫거든요. 네네. 무 스마트팜 재배 성공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가 있답니다. 뭐 특별한 게 있는 건가요? 토양 환경과 그런 기후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위해서는 스마트팜 별도의 전용 품종의 입성이 필요합니다. 노지에서 자라는 무 종자는 스마트팜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팜에서 잘 자라는 무 종자를 따로 개발한 겁니다. 다른 종자가 필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알차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팜을 재배하면 환경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고 또한 이제 곤충이나 병해충 이 피해가 적은 장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바짝기가 가능합니다. 1년에 5번까지 무 재배가 가능하다니 앞으로 농산물 수급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치킨무 걱정이 없는 날이 올 때까지 스마트하게 무한한 도전 성공! 네, 수요일엔 스마트한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오늘 윤축구 씨가 소개한 그 스마트한 농업 기술을 잘 활용하면은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팜에서 안정적으로 재배가 되면 농민은 물론이고 소비자도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농업 기술이 나날이 스마트하게 발전함에 따라 저 또한 너무나 뿌듯했는데요. 지금도 열심히 농업 기술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촌을 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농업 기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축 씨 수고하셨습니다. 6시 내 고향 미래를 키운다 스마트 농업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각 6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뭐 해는 떨어졌고요. 요즘 저희가 야외 나와 자주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해가 점점 빨리 지구나를 느끼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또 가을밤을 더 풍성하게 해줄 우리 아름다운 고향 풍경 만나러 가겠습니다. 국악인 박예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요.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라고 불리우는 고장 경북 안동인데요. 전통 문화와 잘 어울리는 고장에서 이번엔 새로운 것들을 눈에 가득 담아보고 왔거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동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물길, 바로 낙강과 동강이 만나 흐르는 낙동강인데요. 물이 모인다는 거 바로 땅이 비옥하고 그만큼 풍요로운 고장이라는 곳일 텐데요. 언제였던 건지 기억나진 않아. 딱 이맘때 안동에서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 있죠. 바로 온통 분홍빛으로 물든 낙동강변인데요. 가을 풍경을 눈에 담으며 안동 여행을 시작해 봅니다. 여기 오면 청자를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자. 청자 어딨지? 청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사랑하는 청자콩이요. 청자 5호라는 이름의 이 콩. 설이 맞을 때쯤 수확해 서리태라 불리는 재래종을 보안해서 개발한 검정콩입니다. 우와! 정말 엄청 주렁주렁. 우와! 청자 5호가 특별히 사랑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수확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콩이고요. 맞아요. 주렁주렁 엄청 많이. 그다음에 콩이 이렇게 익어갈 무렵에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보고 탈립이라 그러는데 이게 탈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워낙 많이 선호를 하고요. 비바람 태풍에 이제 쓰러지는데 네. 지금 현존하는 썰이태 중에 가장 강한 품종입니다. 기능성으로 보나 생산량으로 보나 사랑받을 만하죠. 이렇게 수확한 콩들은 종자 종합처리센터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곳은 우리의 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농가에서 수확을 한 콩들을 여기 이제 입고가 되면 그대로 그게 나가는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또 한 번의 선별 과정을 거쳐요. 농가에 우수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선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른 종자와 구분하는 정선과 선별 과정이 필수적이랍니다. 돌도 있어요, 돌. 네네, 돌도 거기서 수동적으로 걸러낼 수 있고요. 저희 그 종자를 받아보고 시고 나서 동전보다도 좀 소득시키는 현상이라든가 최종적으로 농가에 배송이 되면 아주 좋은 우수한 품종의 종자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와, 가마솥이 몇 개? 오, 지금 콩 삶고 계셨던 거예요? 예.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안동이 콩이 굉장히 많은 게 대단하죠. 안동이에요. 네. 그래서 콩이 유명해요. 시집 오자마자 장 담그는 법부터 배웠던 명희 씨는 전통 방식을 4대째 고수하고 있습니다. 장작을 해야 돼 화력이 시잖아요. 화력이 시고 우리가 콩은 뜸을 잘 들여야 돼요. 한 2시간 가량 뜸을 들여줘야만 콩이 푹 삼기는 거예요. 직접 담근 장 맛은 어떨까요? 어머, 이 빛깔 좀 봐요. 예, 그럼요. 여기 한 2년 정도 된 장이에요. 2년 된 거. 예. 간단하고 쉽고 맛있게 담그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진짜로? 예. 아니, 얼마나 간편하게요? 현대인들이 우리 주부들이 세댁들이 다 바빠.
맞아요. 예, 다 바빠가지고 여쭤름다리고 네. 우리가 보리살 씻고 아까 다리- 찹쌀 찌고 다 했죠. 네. 그 모든 것들을 여기 담은 거예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숙성을 시켜야 돼요. 트로트 황가하면 끝나버려. 우와! 미리 6개월을 숙성시켜 만든 네. 찹쌀 달인물에 현미보리, 메주, 고춧가루와 조청까지 넣고 휙휙 섞어주면 고추장이 뚝딱 완성됩니다.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이건 하루 만에 먹어요. 하루 만에요? 예. 와, 어머니 빛깔 예쁜 것 좀 봐.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어머나. 신기하죠? 이런 게 되네요. 어떻게 밀키트로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 생각은 아들 때문에 하게 됐어요. 아들. 쉽게 하는 걸 계속 하라는 거야. 쉽게 하는 거를. 근데 이게 쉽게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쉽게가 될 수가 없는데 엄마 나는 괜찮은데 손자 현서는 왜 안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카이 아들 말할 때는 안 듣다가 네. 손자 하기는 기가 번쩍 들어. 조갑편 고추장의 맛은 어떨까요? 맛있죠. 뭐 빛깔부터가 이게 찹쌀다리물에서 숙성이 됐기 때문에 이 맛이 나오는 거예요. 고추장 어떻게 담그나 걱정 많으시지요,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올겨울에 집에 고추장 밀키트 하나 들여놔야 되겠어요. 1분이면 그냥 뚝딱. 시어머니한테 칭찬받겠습니다. 네네. 와. 정말 풍년이네요. 황금나락. 벼가 엄청 많죠. 이 안동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쌀로 향긋한 무언가를 만들고 계신 분이 바로 여기 계신답니다. 넓은 발효실에서 홀로 분주한 이분. 바로 5대째 내려오는 가양주를 빚고 있는 규리 씨인데요. 저희 대구서씨 집안에서 특별히 남아있던 삼해주라는 술이고요. 이 삼해주가 굉장히 특별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고두밥에다가 맞아요, 맞아요. 누룩을 섞어가지고 네. 보통 빚는 동동주 방식을 많이 아세요. 네. 근데 저희 집은 그 과정을 3번 하되 첫 번째 술을 생쌀하고 물하고 누룩만 넣어가지고만 발효를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에 집중해 보실래요? 와, 오. 근데 백설기향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생쌀과 누룩으로 먼저 빚어놓은 밑술에 2번의 덧술 과정을 거치는 삼해주. 겨울술이었어요. 돼지날 술을 빚는 게 돼지가 피가 맑대요. 그래서 술이 맑고 곱게 나오라고 돼지날을 기릴로 잡아서 만들었던 3번을 빚는 돼지날에서 삼해줍니다. 고두밥을 넣고 빚는 마지막 발효 과정. 재덧술 후에 100여일을 기다리면 드디어 삼해주가 완성됩니다. 고택의 텐마루에 앉아 정갈한 삼해주 한 잔 기울여 봅니다. 오, 지금 향기만 맡았는데도 너무 좋아요. 맛은 새콤달콤해요. 맛있는데요? 네, 맛있어요.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고요. 이 술은 식전주로도 많이 쓰세요. 맞아요. 왜 식전주로 쓰이나 했더니 입에 넣은 순간 입안에 침이 확! 입안에 침이 확! 아, 너무 좋아요. 이게 두 분 아주 신나셨네요. 요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신선도가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높은 겁니다. 요 술이 그때 이렇게 술을 단속하던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산에 가지고 가서 이제 산기슭에다 묻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존해서 그래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안동에 색다른 고등어 맛이 있습니다. 오, 강고등어가 아닌 또 색다른 맛이요? 네, 색다른 맛이 있습니다. 현지인의 추천을 받았으니 가봐야겠죠? 오, 여기 음식의 거리요. 오, 예쁜 한옥에. 장소도 멋스럽죠. 여기가 한옥 유분. 어머나. 고등어? 고등어, 응? 아란치, 고등어, 버거.
파스타. 정말 생각지 못했던 요리들인데요. 또 고풍스러운 풍경하고 또 다른 요리들인데요. 이 한옥을 활용한 예쁜 가게는요, 이미 입소문이 났는지 평일 낮인데도 손님들로 꽉 찼더라고요. 파스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파스타에 고등어라니요,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뻔한 고등어 요리 말고 새로운 거 한번 드셔보셨으면 해가지고. 아, 냄새가 너무 좋아서 기다리기 힘들었습니다. 진짜 고등어 마늘 버거의 향의 파스타. 오일 파스타에 고등어를 올리고 치즈로 마무리하면 고등어 파스타 완성. 고등어 파스타 나왔습니다. 아니, 고등어가 저렇게 스테이크처럼 올라가요? 네. 어머, 이 위에 고등어가 너무 반가우면서도 새롭네요, 정말. 뼈가 없기 때문에 숟가락이랑 포크로 찢으셔가지고 같이 면이랑 고등어를 괜찮네요. 그쵸. 가시를 발라 먹을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먹고. 손님들이 다 드시고 가신 후에 뭐 말씀도 해주시지만 빈 그릇 보면은 되게 뿌듯하죠. 분명 고등어 버거인데요,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지? 이거 고등어예요? 패티를 소고기 대신에 고등어로. 와, 정말요? 고등어를 다져서. 이게 가능하다고요? 다져서. 네. 버거의 재발견에. 고등어 버거. 버거의 재발견에 안동의 재발견이네요. 안동에 오시면 꼭 한번 맛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제가 신토부리 여행을 제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안동에서 키운 농작물로 새로운 음식들을 개발해내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발견해가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안동을 만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랜 전통 위에 새로운 미래를 쌓아가는 곳. 여기는 경상북도 안동시입니다. 저는 끝나고 이제 안동으로 넘어가야 할까요? 고등어 버거도 파스타도 정말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다른 무엇보다도 실은 장은 네. 집에서 담가 먹고 싶지만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한 걸 알아서 엄두도 못 내잖아요. 네. 근데 아까 밀키트요? 장의 네. 밀키트요? 저도 이제 고추장 명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우리 윤인구 오라버니께서 저 요리 못한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시는데요. 제가 이제부터 저희 집 고추장 담당입니다. 아. 누구라도 쉽고 맛있게 담글 수 있어서 정말 1분 만에 뚝딱. 여러분 집에 밀키트 하나 들어놓으셔야겠어요.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전통을 지켜나갈 수 있겠네요.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 에리 씨가 올 봄에 안동 갔다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각별한 좀 안동 여행이 됐네요. 맞아요. 지난 봄에는 제가 전통 문화의 멋에 흠뻑 취했었다면 이번에는 새로운 미래를 만나고 온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안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콩과 고등어라는 식재료가 이 현대에 발맞춰서 새로운 음식 문화로 정착되어 가는 것을 보니까요. 너무나 새롭고 또 보기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문화들이 더 뿌리내릴 수 있는 경북 안동의 미래를 기대하고 성원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오늘 6시 내 고향 2024 국제 종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전북 김제 민간 육종연구단지에서 생방송으로 1시간 동안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18일 동안 이어지는 이 종자 박람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의 종자를 지키고 우리의 또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는 일에 또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농촌과 농업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아서 가수 이정용 씨가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은 또 서울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연하신 분들께는 홍게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한미타올에서 타올 세트를, 선삼 진생사이언스에서 선삼정을, 금의 울트라장화에서 국내산 고급 장화를, 산림조합에서 푸른 장터 임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 제8회 국제 종자 박람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Hey! Everybody fighting! Always fighting!
함께 가는 거야. 우리 모두 파이팅, 언제나 파이팅, 신나게 가는 거야. 힘들어 하지 마, 포기도 하지 마. 이미 지나간 시간 후회는 하지 마. 너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 힘들어하는 네 모습 보이진 말아줘. 다 이겨내잖아, 잘 견뎌왔잖아. 잠시 지나갈 뿐이야, 다시 또 힘을 내. 딴 생각하지 마, 그렇게 버티면 돼. Hey! Everybody fighting, always fighting, fighting. 모두 함께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파이팅. 우리 모두 파이팅, 언제나 파이팅. Hey! 신나게 가는 가이런. Everybody fighting, always fighting, fighting. 모두 함께 가. 자, 더 크게. 우리 모두 파이팅, 언제 파이팅, 파이팅. 신나게 가는 거야. 세계로 뻗어나가는 K종자,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K종자 파이팅! 우! 다 이겨내잖아, 잘 견뎌왔잖아. 잠시 지나갈 뿐이야, 다시 또 힘을 내. 딴 생각하지 마, 그렇게 버티면 돼. 자, 다시 뛰어. Everybody fighting, always fighting. 축구 모두 함께 가는. Hey! 우리 모두 파이팅, 언제 파이팅. Hey! 신나게 가는 저들이야. Everybody fighting, always fighting, fighting. 모두 함께 가는 거. 자,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파이팅, 언제 파이팅. Hey! 신나게 가는 거야. 우리 기술로 만든 K총자,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세계로 뻗어갑니다. K총자 파이팅! 자, 다 같이 뛰어! Everybody fighting! Always fighting! 모두 함께 가는 거야. 다시 한번 우리 모두